말이죠. 인강 사이트 이사에서 M사로의 최적 이적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라면 EBS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건 준비된 멘트인가요? 그게 아니라 EBS 말고 이사가 또 있어요? 아, 예? 이투스. 깜빡했네. 저는 선생님 이투스 계실 때의 강의 들었습니다. 이적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일단 요 칠판 지우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직 남아있네요. 이걸 그 메가세이븐 관계자 뭐 뭐라 하지 않겠죠? 있으니까 또 이거.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준비가 그래서 됐어요. 아, 네. 자, 미미루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미미의 패션 문과. 야, 드디어 여러분들 이 사회탐구 영역을 소개해드릴 시간까지 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역사, 이렇게 네 영역을 쪼개가지고 네 분의 선생님을 이제 초청해서 나름의 여러분들 좀 찍먹 패션 문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문과 계열 상황을 좀 보면 말이죠,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정말 가장 인기죠. 왜 why? 기본적인 난도가 낮다라는 그런 정세와, 그리고 개념량이 적다.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양이 적기 때문에 생윤사문 조합이 정말 이 문과 계열 혹은 뭐 예체능 친구들까지 가장 인기 있는 조합입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저 사회탐구 여러분들 오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포함한 일반 사회 영역을 먼저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회문화, 그리고 저 때는 또 법과 정치였는데요. 사회문화, 정치와 법, 그죠? 그다음에 경제까지. 이렇게 무려 3가지 과목을 포함한 일반 사회 영역을 스타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셨습니다. 야, 이분 여러분들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미미누 채널 첫 출연이시고요. 자,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최적의 시스템, 최적쌤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미미민우 채널에 딱 나온 최적입니다. 딱 나와. 예.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시험에 딱 나와. 그거 하나랑 예. 나와 딱 맞는 선생님.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까? 예,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본인 만들어 계속 얘기해. 말 그대로 최적의 조합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딱 나와. 선생님께서는 그 미미누 영상을 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윤도영 선생님 영상을 감명 있게 보고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개인적인 친분 없으십니까? 네, 친분 없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대화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패션 먹고도 누가 출연하냐, 최혁쌤도 최적 이러시면서 예. 그래서 좀 호응을 해주셨어요. 저도 한번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윤도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윤도영 쌤 잘 알죠. 이걸 하고 싶은데 솔직히 잘 몰라요.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모르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최근에 말이죠, 인강 사이트 이사에서 M사로의 최적 이적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라면 EBS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준비된 멘트인가요? 그게 아니라 EBS 말고 이사가 또 있어요? 예? 이투스. 깜빡했네. 저는 선생님 이투스 계실 때의 강의 들었습니다. 이적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일단 요 칠판 지우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직 남아있네요. 이걸 그 메가세이븐 관계자 뭐 뭐라 하지 않겠죠? 있으니까 또 이거.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준비가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뭐 M사로 바꿨으니까 이제 민우 M. 근데 그 티셔츠 예. 제 것도 하나 준비해 오신 거죠?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좀 더 예민합니다. 이제는 과학탐구 선택자와 사회탐구 선택자 간의 간극 거의 5대5 맞다이였는데 과학탐구 선택자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도영 쌤을 만나서 생명과학. 예? 생명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윤도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사회를 하되 경제와 정법은 빼고 꼭 과학을 해야 한다면 생지를 하자. 저한테 하는 얘기 알았어요. 수험생한테 한 얘기 아니라? 이걸 딱 보고 이게 시장을 분석한 최종 결과구나. 나도 정법 경제에서 갈아타야 되겠다. 윤도영 통합과학 시스템에 가서 시스템도 맞잖아요, 저희랑. 최적의 시스템. 그렇죠. 아니 진정한 문이과 통합형인제. 그럼요. 수험생은 강사였다. 그럼요. 그러니까 난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흘러가는 개인일 뿐이다. 그럼요. 파도는 타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사회에 3가지 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법, 경제,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현재 이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오늘 그래도 경제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은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찍먹이기 때문에. 그럼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사회탐구의 첫 번째 주자죠, 일반 사회 대표로 나오신 최적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좀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이게 왜 일반 사회라는 말이 붙었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공부를 하면 이겁니다. 아,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민호님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잠깐 파란색을 써볼까? 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설계가 미쳤는데요? 좋습니다. 요런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나라도 있죠. 그럼 요 나라에 어떤 국민이 있어요. 민호라는 국민이 있어요. 아, 이거 또 파란색도, 아유, 참. 파란색은 이거 던져버려야 되겠다. 파란색을 보여드리면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서. 혹시 외국인 친구 있으시죠?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귀화를 하려고 하는데 조나단이라고. 아, 조나단? 그러면 저 조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이 물어보는 거예요. 민호한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야, 이거 되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한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뜬금없고, 아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사회를 안 배우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법과 정치도 하고 사회, 문화를 배웠어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건 네. 이건 민호님 탓이 아니라 예. 그 당시 민호님이 예. 제 강의를 안 들은 거예요. 진짜 안 들었는데? 뭐야? 저 같으면 누가 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야?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옷을 입어, 이런 음식을 먹어, 이런 집에 살아, 우린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예. 우리나라는 이런 법과 이런 제도와 이런 규범 속에 살지, 혹은 우리나라의 언어는 이래, 우린 이런 종교를 믿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져, 또 이런 풍습이 있어. 이거를 네. 민호님께서 예. 사회문화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문화의 종류. 문화의 종류? 위에 건 무슨 문화? 물질 문화? 기가 막혀. 밑에 건 무슨 문화? 비물질 문화? 근데 비물질 문화도 가만 보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도 문화? 장난 아닌데? 나이스. 제도 문화와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딱 배우면 우리 사회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 가만 보시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한국사를 공부하겠어. 그럼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맨날 그거 배우죠.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우고. 단어이 그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알고 싶어. 조나단. 신문을 펼쳐봐. 정치면, 경제면. 경제면, 네. 사회면, 네. 문화면. 맞아요. 물화생지면이 없어요. 어쨌거나 예.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예. 전부 다 가만 보시면 이런 틀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이겁니다. 빠질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문화를 배워놓고서 아마 우리 민호님이 최적을 조사한 것보다 제가 민호님을 더 많이 조사했을 것 같습니다. 저 성격상 이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고 그 졸업에는 선생님 제 영상도 안 보시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올해까지 2월까지 다녔죠. 근데 지금 3월이구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졸업을 하셨는데 소속이 어디셨냐면 정경대학이셨어요. 조사 많이 했어요. 그럼 정경대학은 정치경제 요 앞글자를 딴 거겠죠? 예. 그 중에 행정학과를 다니셨습니다. 오. 그러면 4년 동안 정경대학에서 행정학을 배우셨는데 행정이 뭔지를 설마 답을 못 하실까? 우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전공이니까. 오케이. 전공은 네.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전공.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예.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설마 우리 민호님이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웠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시면 나는 대학 갈 이유를 못 찾을 것이다. 난 대학을 포기하겠다. 4년 배워도 모르는데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행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이 뭡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종합사회과학 학문. 안타깝습니다. 예? 사회과학 대학이 있지 않았는데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이 너무 길어요. 자, 그러면 다른 기회를 드릴게요. 정치 경제 중에 자신 있는 거. 안 그러면 저 이거로 복수할 거예요. 정치하겠습니다. 정치. 정치 좋아. 법과 정치도 배웠으니까. 고! 사회적 기소 가치에 대한 권력적 배분을 공부한 학문. 장난 아닌데? 이게 박수 한번 쳐요. 맞아. 야! 박수를 치면서도 약간 씁쓸한 게 행정학과인데 제가 공부하던 당시는 영단어를 막 어떻게 외웠냐면 이거를 막 쪼개 어원 막 쪼갠 다음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면서 과잠을 엄청 입고 다녔을 텐데 그 과잠에 보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게란 뜻이고요. 예. 요게 쪼개다란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엔 이랬단 말이에요. 중세 때까지는 여기 중세에 절대 왕이 있어. 말 그대로 이 절대 왕권은 그 절대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기가 집행을 해요. 막 세금을 걷고 쓰고 합니다. 절대 왕이 재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혹은 한 국가기관 손아귀 위에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쪼개자고 했던 최초의 생각이 있습니다. 존
로크? 로크 장난. 존 로크가 이권 분립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3권 분립 주장한 몽테스큐에. 장난 아닌데? 몽테스큐에 권력 분립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답은 판서 안에 있습니다.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 분립은 오글주의보. 사람을 위하여 절대 왕권의 이 왕권을 찢는 거예요. 나눠주고요. 이걸 담당할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행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법의 전문가들, 국회의원 주고 집행권도 뭐 고위공직자들, 뭐 아니면 행정가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누군가한테 주죠. 입법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늘 있습니다. 뭐라 쓰신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강의하세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법을 만들어요. 간단히 쓰면 법을 제정하겠죠. 민우님이 나온 행정은 가장 간단한 말은 법을 집행한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세법을 만들면 세금을 거둡니다. 거두고 쓰기도 하죠. 근데 세금이 잘못 거쳤네?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하면 여기서는 재판을 하겠죠. 그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 보니까 다 법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법을 알아야죠. 어차피 정치를 배우면서 법을 함께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법 필수입니다. 헌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 중에 법이다. 그럼 얘가 최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용설명서 같은 느낌입니다. 사용설명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비유 너무 좋은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근데 권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도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패션 문과잖아요. 저 그 패션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어? 이게 그 패션 이과 할 때 이과 찍먹한다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과 친구들이 가끔씩 보면 문과에 왜 왔어? 라고 하면 뭔가 못해서 뭘 피해서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라는 말은 건축과나 토목과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대한민국의 제도 설계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쓰는 게 사실상 설계니까. 다음 두 번째, 진단과 처방. 이건 의대생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메디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과들이 하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면 여기 청진기를 대. 아파. 누가 아프냐? 청소년들이. 그럼 왜 아플까? 진단. 그럼 어떻게 할까? 처방. 그래서 사회문화 공부할 때는 이 두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디자인은 미대생들만 하는 거냐? 이제 아니란 말씀입니다. 국가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한테 하나만 더 좀 부탁을 드리면 좋습니다. 절대 이런 걸 상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제일까? 이거 상식 아니겠어? 그러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몰상식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배우는 걸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우는 거 뭐 상식 수준에서 무슨 이걸 모르겠어? 이제 마지막 살짝만 경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경제 선택자들을 많이들 기다립니다, 지금. 그럼 이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경제가 뭐고 경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경제는 이론이고 경영은 실전이야. 일리는 있어요. 일리 있죠. 실패한 경제학자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실패한 경영자는 먹고 살 수 없다.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핵심은 국가예요, 국가. 경제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본주의를 알아야 자본주의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본주의를 모르면 당장 어디서부터 상처가 될 거냐? 미미미민우 구독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갔어요. 처음에 사장님 한없이 좋아주고 했죠. 근데 이상해. 사장님은 내가 좀 쉬는 꼴을 못 봐. 내가 만약에 시급 10,000원을 받으면 10,000원 정도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를 모르니까 그겁니다. 자기가 10,000원 받고 10,000원의 일을 하면 자본가는 뭘 가져가요? 10,000원어치 일을 한 다음에 10,000원을 받아가면 카페 사장은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0원을 주고 더 많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20,000원 일을 40,000원짜리 일, 50,000원짜리 일을 시켜야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먹고 살거든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사장을 그렇게 시켰다면 이걸 제대로 알고 자본주의를 잘 활용을 하자. 다음 두 번째, 시장경제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장경제는 간단해요. 참 이게 뭐 굳이 25,000원까지 할 만한 티셔츠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도 답이 딱 나와요. 누가 저한테 25만 원을 줘도 전 이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25,000원 주고 저는 이 옷을 만들 때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를 해서 다른 데 강의를 하고 책을 만들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두면 모든 선택이 나름의 합리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마무리 지으면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제 법대로 살고 있는가? 법을 배워서 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경제를 배워서 정말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냐? 모르겠어요. 네네. 물렸어요. 경영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교들한테 뭐 제가 우리 연구실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는 뭐 제 입으로 말할 건 아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뭐가 가장 좋았냐? 이제 누군가가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질문하면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자들 혹은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공부가 단단해져야 한다라고 느끼는 순간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게 자기 뭐 동생, 귀염둥이, 뭐 초등학생한테 야, 라봐. 너 선거에서 몇 장 줄 줄 알아? 2장 줘, 국회의원 선거. 왜냐? 그래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네.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고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반사 영역에도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최저였습니다. 예. 와. 선생님 이 마무리하기 전에 작년에 이 사회탐구 과목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회문화와 정치화부터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했는데 네. 올해 수험생들 중 겁먹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좀 한마디 좀 가능하실까? 예. 수험생들만 그러지 않고요. 예.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두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좋은 과목, 정치화법, 사회문화, 이런 경제라는 과목이 매해마다 표준 점수라든지, 아니면 뭐 100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정답률이 어디까지 떨어졌더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면은 당연히 수험생들 입장이니까 이해는 되나. 흔들려요. 네. 예. 제가 이상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재밌는 과목을 하세요. 누구든지 슬럼프에 빠질 겁니다. 전교 1등 슬럼프 옵니다. 전국 1등 슬럼프 옵니다. 내가 하루 10시간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그 상황을 넘어서는 에너지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할 당위성이에요. 왜 공부해야 될까? 근데 그냥 재밌어. 버텨야지. 표준 점수가 나의 점수를 인정해 줄 거야 말고 내가 재밌으면 되지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향한 아낌없는 조언까지도 또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패션 문과 이 사회탐구 영역의 일반 사회표 최적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사회탐구 첫 영역으로 등장해 주셨는데 오늘 이 패션 문과 촬영 소감 부탁드립니다. 무한한 영광과 그리고 아주 큰 네. 이제 보람이 막 밀려와요. 지금 막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느낌보다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하면 또 앞으로 잘 전달할까? 우리 민우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실 거라고 보면서 조회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못다한 얘기도 최석 선생님 강의에서 또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다음 편 여러분들 윤리 영역입니다. 선생님 어떤 또 강사분이 출연해서 많이 또 궁금하시죠? 윤리는 여기까지 알았어요. 윤리 영역 또 어떤 강사분들 초빙이 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패션문과 미민우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